안녕하십니까.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. 오늘은 리치 ETF, 주요 리치 ETF에 대해서 25년 그 주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5개 리치 ETF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.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치 인프라, 그 다음에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, 그 다음에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. 이건 올해 출시됐죠. 이렇게 3개가 한국 리츠 관련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와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는 해외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째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부터 보려고 하는데요. 특징은 리츠 분리과세 계좌에서 가입이 가능하죠. 그 다음에 출시가 24년 3월에 됐으니까 약 한 1년 9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. 탑3 주요 구성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, 그 다음에 SK 리츠, KB 바레 인프라 펀드가 2개나 그 상위에 포함되어 있군요. 그 다음에 예상 배당률은 원래 리츠가 7에서 9% 정도, 그 정도 예상을 했고요. 일단 주가 상승률부터 보시면 25년 1월 시초가가 4,175원이었는데 현재 저번 주까지 해서 12월 12일까지 해서 4,875원. 주가 상승률이 한 16.8% 됐네요. 물론 코스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6.8%라고 하면 충분히 준수한 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 다음에 배당금은 422원이 올 1월 초부터 해서 12월까지 나온 금액이고요. 배당률은 이 배당률을 어떻게 보느냐는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초기에 2025년 1월 1일에 투자했다고 보면 배당률이 한 10.1% 정도 되고요. 현재 배당률 4,875원 기준으로 하면 약 8.7% 정도가 그 배당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배당금은 한 422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으니까 요 주가 수익률과 배당률을 합친다고 하면 이번 올해 초기에 투자했다고 하면 26.9%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간 게 되고요.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하면 25.4%. 어떠십니까? 이 정도면 사실 균일하게 배당금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도 꽤 괜찮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. 이건 분리과세 계좌에서 가입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약점이긴 하지만 가장 오래됐고 시가총액도 가장 큰 리츠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약 1조 원이 넘고요. 출시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오래돼서 19년도에 출시했으니까 거의 한 6년 가까이 됐네요. 구성 종목을 보면 사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. 약간의 그 구성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프라 펀드 2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SK 리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예상 배당률도 7에서 9%, 코덱스랑 거의 비슷하죠. 근데 주가를 보시면 25년 1월 시초가가 3,745원이었는데 지난주 12월 12일까지 주가가 4,480원. 주가 수익률은 상승률은 약 19.6% 정도 됐습니다. 그러면 주가 상승으로 보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코덱스보다 한 3% 정도 가까이 더 상승을 했네요. 배당금은 361원이라서 시초가 기준 올해 초에 투자했다고 하면 배당률은 9.6% 정도 올 한 해 수익을 거뒀고요. 그래서 주가 상승률과 합친 수익률은 29.3%입니다. 그 다음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배당률 8.1%, 4,4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당률 8.1%고 수익률은 약 27.7%입니다. 배당률은 약간 코덱스보다는 떨어지지만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전체 종합 수익률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더 좋았다는 결론입니다. 참고로 맨 뒤에 있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도 한번 같이 볼까요? 이거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리츠 분리과세 안 되는 데 비해서 이건 리츠 분리과세 계좌에서 가입이 가능하죠. 그리고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25년 7월에 출시를 했고 탑10이 조금 다릅니다. 맥쿼리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조금 한 28% 이상 돼 있고 SK 리츠까지는 똑같은데
그 다음 자산이 ESR 캔달 스퀘어. 이거는 그 물류창고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리츠죠. 그래서 이 세 개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상 배당률은 기존 한국 리츠 인프라에 비해서 리츠 ETF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. 요거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액티브는 향후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당률은 조금 낮게 예상되어 있긴 합니다. 7월 29일 기준으로 9,818원이었는데요. 이게 저번 주 12월 12일까지로 해서는 한 1,480원에서 주가 상승률은 6.7%, 기존에 있던 코덱스 ETF나 타이거 ETF보다는 수익률이 많이 낮죠. 근데 뭐 이건 1년이 아니라 거의 한 5개월 정도 성과니까 조금 요거는 참고치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 4개월의 배당금은 216원이었습니다. 이거를 월 배당이니까 요거를 12개월로 추정하면 한 648원이 될 텐데요. 이걸 기준으로 하면 한 6.6%, 현재 시점으로 하면 한 6.2%, 뭐 대동소이하게 한 6% 내외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건 예상 배당률과 큰 차이가 없고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. 그래서 아직 1년치가 안 돼서 이 종합수익률은 1년치라기보다는 한 4개월치의 주가 수익률 상승률을 반영한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미국과 일본 리츠는 어땠을까요? 미국이랑 일본은 이게 리츠들이 안전자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환해지들을 다 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005년도에 출시를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. 이것도 역사가 좀 있는 거고, 일단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웰타워, 이것도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들이고, 프롤로직스는 주로 창고 관련된 거고, 다운존스 US 리츠, 이건 전체 뭐 상업용 주거용 다 하는 건데, 보시면 비중들이 탑3라고 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워낙 리츠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우리나라는 리츠가 좀 한정되다 보니까 비중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외국 리츠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이 탑3라고 해도 10%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 리츠를 보더라도 일본 부동산도 제일 높은 비중이 한 7% 정도, 한국 리츠들과 한국 리츠 티프들과는 많이 좀 차이가 있죠. 니폰 빌딩은 이건 빌딩에 주로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고요. 자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도 이것도 상업용과 주거용 다. 그 다음에 자펜 리테일 펀드는 이건 주로 상가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상 배당률을 보면 미국 부동산 리츠는 한 4% 정도,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 리츠는 한 6% 정도 예상하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, 일단 주가 상승을 보면 연초 대비 12월 12일까지를 보면 주가 상승률이 미국 부동산 리츠는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. 물론 떨어지지 않긴 했지만 약 2% 정도밖에 안 되고요. 반대로 일본 부동산 리츠는 26% 정도 올랐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올랐죠. 한국 리츠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. 올해는 뭐 거의 주식과 비슷할 정도로 높게 올랐다고 볼 수 있고, 배당금도 미국 부동산은 1년 동안 460원, 일본 부동산 759원인데 이걸 배당률로 보면 한 4% 정도, 원래 예상 배당 수익률과 대동소이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는 6% 예상이었는데 7.6%, 굉장히 아웃퍼폼했죠. 그 다음에 현 시가 주가 가격으로 봤을 때도 미국 부동산 리츠는 한 4%의 배당률과 그 다음에 현 시점에 일본 부동산은 6%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종합 수익률이 시초가로 보든 현재 시점으로 보든 일본 부동산은 거의 30% 이상 아웃퍼폼했고, 미국 부동산은 한 5.9% 정도, 이 정도 수익률을 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리츠 부동산
ETF들에 대해서 보면 한국 ETF들은 배당률이 9에서 10% 정도 달성했고 주가 상승률까지 포함하면 약 27%에서 30%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했던 게 일본 부동산 리츠. 물론 그 배당률은 조금 낮았지만 주가 상승률을 포함한다면 가장 높은 그 수익을 발생을 했고요. 의외로 부진했던 게 미국 부동산 리츠입니다. 예상 배당률은 맞췄지만 주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이거는 거의 올 리츠 ETF 중에서는 가장 좀 저조한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ETF,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분산 포트폴리오, 배당 포트폴리오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그 자산군 중에 하나를 꼭 가져가야 되는 그 자산군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대체자산 쪽에서 부동산은 거의 배당금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 안에도 이 정도 성적만 가져간다고 하면 미국만 조금 더 좋아지고 나머지는 이거보다 조금 저조해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